가짜뉴스를 근절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는 지난 12월 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가짜뉴스 추방운동 본부 본부장 이수님 전 MBC국장을 추대하고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입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80여만 회원을 보유한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는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 균형 발전 사업, 국민대 통합운동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 유튜브 등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론이 분열되는 현실을 직시해 아니면 말고 시계 마구잡이 거짓 뉴스를 퇴치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면서 범국민 운동 출범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 유튜브 등 각종 매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잘못된 보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정 및 책임자 문책 요구,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 매체에 대해 구독과 시청 거부, 매체 폐쇄 청원 진행 등 가짜뉴스 추방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발대식 후 서울역 광장에서 남영역까지 가짜뉴스 너 국민통합 야스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상 KUMC TV 이승주였습니다. 한국의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천문학적인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손실액이 물경 4조 7천억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부터 화물연대는 배상 책임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자세한 소식과 현재 화물연대 측의 동향에 대해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홍보수석은 이어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 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는 9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6,144명 중 3,574명 13.6%가 참여했습니다. 이 중 2,211명인 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반대는 1,343명인 37.5%, 무효는 21명으로 0.58%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복귀해야만 기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보여왔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안이지만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를 강조해왔다며 대화 테이블은 이제 화물연대가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현재 이 제도 개선에 관해서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에게 파업을 하기 전에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미 파업 후에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민생을 어렵게 하고 난 후에 그들이 불리하니 파업을 끝내고 협상하자는 것은 범법자가 이미 법을 어기고 난 후에 협상하자는 뜻이라고 하면서 비록 협상 테이블에 임한다고 해도 화물연대의 안건으로 협상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 이승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워싱턴의 검찰이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배달기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팁을 회사인 아마존이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검찰은 이날 아마존닷컴과 그 물류회사 아마존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민사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당국은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지급한 팁이 배달기사에게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마존은 이를 팁으로 전달하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이번 소송에서 지난해 아마존과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가압의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배달기사들이 팁을 100% 받을 것을 약속했지만 2년 6개월여 동안 아마존 회사 측은 팁 일부를 인건비 등으로 전용했다는 사실을 FTC는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에 아마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배달기사들에게 총 6,170만 달러를 나눠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검찰은 아마존이 배달기사들에게 팁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러신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아마존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민사처벌을 포함해 적절한 책임을 지금까지 회피했다며 회사가 직원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면 훔친 금액을 갚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라면 KUMC TV뉴스입니다. 이지훈이었습니다. 러신 총장은 또 회사가 직원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라며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시작한 감원 바람이 미디어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 CNN이 수백 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률 하락세와 글로벌 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이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비 삭감에 나선 것입니다. 감원 계획은 지난달 30일 CNN 최고 경영자 크리스 리히트가 전 직원에게 보낸 사내 메모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리히트 CEO는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에게 일일 오후 통보가 전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대변인은 구체적인 감원 규모에 대해 언급을 삼갔으나 CNBC 등에 따르면 400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5월 CEO로 취임한 리히트는 앞서 지난 10월 이제 누구나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CNN은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운 시대를 반영한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시사했었습니다. CNN이 운영하는 자회사 HLN의 아침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도 제작이 중단됩니다. HLN은 2001년 시작해 현재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아침 뉴스 중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인 모닝 익스프레스 위드 로빈 메이드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원 감축은 CNN 모회사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WBD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4월 워너브러더스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으로 탄생한 WBD는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그룹 전체에서 35억 달러의 경비를 삭감할 것이라고 이달 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의 강자였던 WDB는 광고 시장 축소 속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으며 내년 여름으로 예정했던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일정도 봄으로 앞당겨 가입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과 미디어 대기업들은 잇따라 감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직원 1만여 명을 해고했고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도 1만 2천 명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도 전체 직원의 50%인 3,700명을 떠나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000명을 정리해고했었습니다. 케이블 TV 업체인 AMC 네트워크스는 전 직원의 20%를 감원한다고 발표했고 USA 투데이 등 260여 개 일간지를 발행하는 미국 최대 신문사가 넷도 올해 초 400명 감원에 이어 이달 1일 추가로 200명 인력 감축에 착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0년 대선 이후 미국의 미디어 시청자 수는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CNN 평일 밤 시간대 시청자 수는 2020년 대비 38% 줄었고 폭스뉴스 34%, MBC 14%, ABC와 CBS도 각각 12%씩 시청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KUMC TV 다보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이 심장만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오덴세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 다비드 가이스트 박사 연구팀은 스타틴 복용자는 복용 기간에 따라 뇌내출혈 위험이 16에서 38%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보도에 따르면 뇌내출혈은 뇌의 안쪽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터져 출혈이 일어나는 것으로 고혈압, 외상, 복압 상승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출혈 자체와 출혈에 의한 뇌압 상승으로 뇌가 크게 손상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8년 최초의 뇌내출혈이 발생한 55세 이상 환자 2,164명과 이들과 성별, 연령을 매치시킨 뇌내출혈 병력이 없는 환자 86,255명의 의료 기록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뇌내출혈 환자 중 989명은 대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부위에서 1,175명은 비뇌엽인 기저핵, 시상, 손해, 뇌간 부위에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뇌엽 부위 뇌출혈 그룹은 대조군 39,500명과 비뇌엽 부위 뇌출혈 그룹은 대조군 46,755명과 각각 의료 기록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뇌엽 부위 뇌내출혈 발생률이 17%, 비뇌엽 부위 뇌출혈 발생률이 1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스타틴 복용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타틴 복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에서 5년인 사람은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뇌엽 부위 뇌출혈 발생률이 11%, 복용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33%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뇌엽 부위 뇌출혈 발생률은 스타틴 복용 기간 1년 미만 그룹은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는 그룹과 같고 복용 기간 1에서 5년 그룹은 12%, 복용 기간 5년 이상 그룹은 38% 낮았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결과는 스타틴을 복용하면 뇌내출혈 위험이 뇌출혈 발생 부위와 상관없이 낮고 스타틴을 오래 복용할수록 이러한 위험은 더욱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스타틴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 위험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를 마칩니다.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